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영우의 영토문화론 6번째 시간이죠. 이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우리 땅이라는 거예요. 만주에서 대마도까지 간단히 말하면. 자, 그 왜 그런지를 알고 얘기를 해야지 뭐 그냥 우리 땅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지금 동국공정이 뭐가 어떻게 틀렸냐? 고구려를 통해서 본 한사군의 위치를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사기 조선열전 고조선에 보면 연왕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로 들어가서 유만도 망명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냐면 연왕 노관이 한 나라가 이제 딱 그 중국을 통일한 뒤에요. 기원전 109년 그때 이제 이미 뭐 진나라에서 한참 뒤죠. 그래서 한 나라가 통일하고 났는데 노관이 배반을 하고 흉노로 들어가서 망명을 했어. 그러니까 유만이 노관 부하거든요. 어떻게 도망가야지. 그래서 무리 1000여 명을 모아 요동의 요새를 나와서 폐수를 건너서 진의 옛 공지인 하상장에 살았다. 점차 진방과 조선의 만이 및 연제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거느리고 왕이 되었으며 왕음에 도읍하였다. 그게 유만조선이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애들이 이제 중국 애들이 중국 사람 쓰니까 이렇게 멋있게 쓴 거예요. 뭐냐면 유만이 그 노관이 흉노로 들어가자 유만은 고조선 중에서 번조선으로 망명을 합니다. 번조선으로 망명을 하기 위해서 폐수를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수가 이제 그때 국경인데 지금으로는 이제 폐수는 여기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폐수를 건너서 진의 옛 공정이 하상장에 살았다 그랬어요. 진의 옛 공지가 뭐냐면 진나라 때 고조선과 진나라, 즉 번조선과 진나라가 지금의 DMZ처럼 완충지대를 뒀거든요. 그래서 그걸 고진공지라 그래요. 우리 여기는 서로 들어가지 마. 그럼 싸움 안 나니까. 그래갖고 나나 주변에 그 고진공지를 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살았다 그랬어요. 조선으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도망와서 조선으로 멸명하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는 땅이니까 그리고 공지니까 그 주인도 없는 땅이잖아요. 엄밀히만 하면. DMZ지만. 그러니까 1000여 명이 이제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의 만이, 즉, 번조선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유만조선이에요. 아까 몇 번 지도 보셨잖아요. 지난 시간에도 저 지도 몇 번 보셨죠. 유만조선 지도. 바로 이거거든요. 자, 폐수를 건너서 고진공지에 살다가 번조선을 1000여 명이 살다가 슬슬 세력을 규합해서 이쪽에서도 왔겠죠. 이제 자기 망명일 때 1000여 명 끌고 왔지만 그 뒤에도 계속 왔겠죠. 세력을 키워서 번조선을 멸망시키고 거기에 그 왕이 됐다. 그래서 그게 유만조선이다. 이게 그런 소리거든요. 번조선을 세웠다는 게 그게 이제 유만조선이거든요. 근데 삼국지 유서에 보면 한무제 2년에 유만조선을 정벌하고 그 지역을 분할하여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만조선을 정벌하고 그 지역을 분할해서 사군을 설치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유만조선에 한사군이 생긴 거예요. 한서 지리지에 보면 현토군의 고구려현 요산에서 현토군의 고구려현이 있어요. 근데 그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해서 서남쪽으로 흐르다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야, 그래? 그럼 요수가 저게 무슨 강인데? 자, 그 다음에 산해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요수는 유고선의 동쪽에서 나온다. 현토군 고구려현에 요산이 있는데 소요수가 여기에서 나온다. 동남쪽으로 발해로 흘러가 요양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만이 폐수를 건너 고진공지에서 세력을 키워 왕이 되었는데 그러면 유만조선의 영역은 고진공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 세력을 키워서 왕이 됐으니. 그리고 유만조선의 현토군에 고구려현이 설치됐어요. 그 뒤에 이제 그렇게 삼국지에 돼 있잖아요. 한무제가. 그리고 요술은 발해랑 요양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자 보세요. 발해가 여기에요. 발해가. 그럼 요하가 맞는 거죠. 그렇죠? 발해로 흘러 들어가는 강. 그리고 유만조선은 여기에 생기고 그거를 여기에 한사군을 만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수는 요하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한사군의 위치에 대한 중국 기록의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만이 폐수를 건너와 번조선의 망명에서 고진공지에 살며 세력을 키운 후 반란을 일으켜서 번조선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한 후 유만조선 영역에 설치된 한사군 중 현토군의 고구려에서 발해와 요양으로 흐르는 요하가 발언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번조선 준왕으로부터 왕위를 탈취했다는 거 유만이 그거는 다른 기록에도 나와요. 지금 여기는 제가 예를 안 들었는데 그래서 준왕이 백제로 망명해서 저 발해에서 이 발해에서 배를 타고 무리를 이끌고 백제로 내려가서 여기서 죽어요. 준왕이. 그러니까 유만이 번조선을 탈취해서 거기다 유만조선을 세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사군이 한반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유만조선도 요하도 고진공지도 요양도 한반도에 존재해야 돼요. 왜? 아까 유수가 발언하는데 그게 발해로 들어가는 건데 요양으로도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요양도 한반도에 존재를 해야 돼. 그렇죠? 이 요양, 심양 밑에 여기 요양인데 이 요양도 한반도에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삼국지 이서에 기록된 바 같이 한사군은 의무로선 서쪽에서 나라 유역에 걸쳐 있었던 유만조선 영역에 설립됐다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러면 유만조선이 여기에요. 그러면 의무로선 서쪽이에요. 고구려 서쪽이죠. 쉽게 말하면 고구려 첫 수도의 서쪽이에요. 그런데 이게 고구려 공군도가 기원전 217년으로 딱 됐다. 그러면 고구려 첫 수도는 북진 의무려산이고 유만이 망명한 거는 지금 현대로 따지면 기원전 195년이 돼요. 아니 고구려 건국연대가 기원전 217년이 아니어도 유만이 망명했다는 이해가 즉 연합 노관이 한을 배반하고 흉노를 가지고 유만도 망명했다는 이게 바로 기원전 195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진공지랑 폐수가 당연히 북진 서쪽에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구려 건국연대 기원전 217년이면 고구려 시대의 한사원과 한족 중국왕조는 만주를 영역으로 한 고구려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규명되는 거죠. 왜? 고구려가 기원전 217년에 여기 세워졌는데 유만조선은 유만이 195년에 일로 와서 195년에 여기를 이제 준왕을 내몰고 여기 왕이 됐는데 기원전 109년에 쳐들어왔거든요. 한사군이. 그러면 이미 여기 고구려는 있었어. 유만조선하고 국경을 맞대며. 그럼 만주하고는 한족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현토군이 고구려원과 연관된 고구려에 대한 중국 주장은 전부 날짜된 거고 고구려와 고구려회원은 별개로 고구려는 한족 중국과는 전혀 무관한 거고 또 만주와 중국 문화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까요? 자, 삼국지 유서에서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유만조선을 멸망하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사군은 의무려산 서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수를 건너서 이렇게 딱 올라와서 여기서 고진공지에서 세력을 키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번조선을 이제 준왕을 멸망시키고 유만조선을 건국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는데 여기에다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유만조선이 한사군이 설치했으면 의무로선 서쪽이 되는 거죠. 당연히. 이것까지 무조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만이 망명한 해는 기원전 195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195년부터 유만조선은 여기에 있었고 그 여기에 있었던 유만조선을 기원전 109년에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 한사군이 설치된 거야. 근데 고구려 건국연대가 37년이면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지금까지 추적한 대로 고구려 건국연도가 기원전 217년이면 고구려 첫 수도가 여기니까 한나라가 유만조선을 멸망하고 여기에 한사군을 설치했을 뿐 만주에는 전혀 들어올 수가 없었던 거죠. 고구려가 거기 딱 막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고구려랑 고구려는 현토군은 여기 생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요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현토군과 고구려는 전혀 별개고 그리고 만주의 문화도 중국과는 전혀 별개가 되는 거죠. 후한소 동해열전에 건강원년 봄에 현토태수 요강 등이 국경을 넘어 고구려를 공격하자 궁이 수성에게 맞서 싸우게 하여 허묘지에서 요강 등의 대군을 막고
현토를 공격하여 2천여 명을 살상하였다는 기록. 또 건강원년 가을에 고구려 궁이 마한 예맥의 군사 수천 명을 거느리고 현토를 포위했다는 기록은 삼국지 이소의 기원전 75년에 현토군이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 군을 고구려의 서북쪽으로 옮겼다는 기록 이후로도 고구려와 현토군은 서로 적대시하고 공격한 거죠. 아까 제가 75년에 뭐 이런 얘기 막 기원전 75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동해열전에 건강 121년에 현토태수 요광이 국경을 넘어서 고구려를 공격하자 궁이 수성에게 맞서 싸우게 했다는 거였어요. 여기 수성은 차대왕이죠. 맞서 싸우게 해서 요광 등이 대군을 막고 현토를 공격해서 2,000명을 살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현토군의 그 한사군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한족 중국의 주장처럼 만약에 고구려가 고구려의 현에 성장한 것이라면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건국 이후에는 고구려현은 없어져야 해요. 그쵸? 왜?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현에서 고구려가 생겼으니까 또 다른 고구려가 있으면 고구려가 두 개가 되는 건데, 근데 진서 지리지 상 현토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현토군이 서진에 속해 있던 시대에도 고구려는 현토군에 존속해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기원 후 265년에서 316년까지 고구려는 현토군에 있었어요. 고구려현은. 그런데 고구려현이 서진에 존재하던 313년에 316년까지 있었으니까 고구려현은 서진에 존재하고 있었던 313년은 당연히 서진에 존재하고 있던 해죠. 그때 고구려는 한사군 중 하나인 낙난군을 축출했어요. 그럼 만주를 그냥 막 진짜 동서로 그냥 맹위를 떨치고 있는 거야, 고구려가. 그러면 현토군의 일개 현인 고구려현이 독립적으로 낙난군을 축출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도 같은 한사군인 낙난군을. 그럼 이거는 현토군의 고구려에서 시작돼서 번창했다는 중국의 주장하고는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한사군하고 한사군의 모국인 한나라와는 전혀 관계없는 독립국 고구려가 존재한 것이 증명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죠?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아까 다시 들어가서 산해경 요수는 유고산의 동쪽에서 나온다. 현토군 고구려에 요산이 있는데 소요수가 여기서 나온다. 동남쪽 발해로 흘러가 요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여기가 북기는 의무려산이야. 그 여기가 나나야. 그 유만조산이 여기 금주 여기니까 유만조산 여기 요 경계가 여기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요하인데 소요하, 즉 요하의 지류가 여기서 흐른다 그랬어요. 그 현토군에서. 그지 현토군 고구려에서. 여기를 산사군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요수의 그 요하의 지류가 소요수가 흐른다. 그래서 그게 발해만으로 들어간다. 딱 맞는 말이잖아요. 자, 북진의 서쪽에서 싹 흘러서 싹 들어간다. 그쵸? 그러니까 고구려 현토군 고구려 경로에서 고구려 정권에서 점차 번창했으나 정권 초기부터 한사군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한나라 왕조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으며 역대 중국 왕조와 신속 관계를 유지하다가 당나라에 의해서 통일되어 그 유민 대다수가 한족에 융합되었다는 중국이 내세우는 동북공정에서의 주장은 완전히 허구라는 사실이 전부 규명되는 거죠. 동북공정이 딱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건 거예요. 고구려는 고구려현에서 우리가 그 현토군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그 고구려는 하나 맹길어줬더니 거기 애들이 모여 살다가 거기서 딱 정권 세워서 고주몽이 딱 정권 세워서 우리 고구려다 이래갖고 걔네가 현토군에 계속 조공하고 이러면서 한나라랑 조공하고 이러면서 우리하고 살았어. 그러다가 나중에 당나라가 통일한 거야. 라는 게 동북공정이에요. 딱 그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역사가 우리 역사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게 다 규명되잖아요. 그러면 동북공정은 허상인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동북공정에 대해서 한족 중국이 동북공정이 허구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러면 그렇게 우겨대겠어요? 저게 자기 나라 역사책에 있던 건데 저보다 지네가 먼저 알았겠지. 그쵸?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게 우리나라 역사책에는 하나, 딱 삼국사기에서 그 고구려 첫 수도가
졸본이랑 흘승골성,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돼, 그건. 흘승골성이랑, 이 북비호 흘승골성이랑 같은 거라, 그게 북진 의미로산이라, 딱 그거 하나만 상호사게 나오는 거, 그리고, 뭐, 안재권과 이것도 후한소고 다 후한소네. 후한소나 해동군. 그러면, 다 중국이었어요, 거의 다. 그죠? 80% 이상 90% 가까이. 90% 정도가 중국어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걔들이 먼저 보고, 걔들이 먼저 알았겠어요? 제가 먼저 알았겠어요? 절대 아니죠. 또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지금 몰라서 발표 안 했겠어요? 솔직히 좀 의문이지만 그건. 안 했으면 공부를 안 한 거고, 알면서도 발표를 안 했으면 그거는 뭐, 신종매국노지, 신종매국노. 솔직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왜? 나라를 부끄럽게 만든 거잖아요. 매국노가 별개입니까? 나라를 부끄럽게 만든 거지. 동북공조 이거 아니라고 딱 말할 수 있는데 그거를 알면서도 밝히지 않았으면 그게 매국노죠. 저희가 뭐 그건 나중에 제가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한족 중국은 동북공조의 허구라는 사실을 몰라서가 아니라 고구려와 같은 민족인 고조선과 대진국 발해 사이에 존재하는 고구려 역사를 소유해야 고조선과 대진국 역사를 함께 소유할 수 있고 그 세 나라가 이어서 지배하며 생활했던 만주라는 영토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는 억지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그 동북공정 연구하는 학자들이 책에다가 그것도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발행한 책에다도 뭐라고 써놔요? 거기다가 영토 문제는 얘기할 게 아니다. 역사 문제를 무슨 개 콧구멍이나 목적이 영토인데 무슨 목적을 빼고 그 수단을 삼는 역사 얘기만 맨날 하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꼴유문형이라는 거지. 그런데 만주라는 땅이 그 지금 영토를 그 걔들을 영원히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만주라는 땅이 한족 중국은 지배하고도 싶어도 지배할 수가 없었던 땅이에요. 역사상 만주를 지배하고 생활하는 우리 한민족과의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는 게 한족. 특히 고구려한테는 수많은 치욕을 당한 거예요.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해서 대패하는 바람에 귀국해서 죽을 때 유언으로 절대 고구려는 침략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수양제가 그 말을, 이거 중국역사서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수양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고구려를 침략한 거야. 그래가다가 또 대패를 하네. 아주 개망신을 당해. 그랬더니 그 고구려 그 침략했다가 대패를 당하니까 그 수양제 시절에 장수 우문술의 아들 우문화급이 618년에 저게 무슨 왕이냐. 이 선왕이 거기 침략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거를 침략해 저게 무슨 왕이냐 그래갖고 피살을 하죠. 그리고 수나라는 건국 37년 만에 멸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나라 생기는데 당나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럼 당나라는 잘 지나갔나?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고구려를 침략한 당태종은 양만춘 장군이 쏜 요동에서 쏜 그 양만춘 장군 쏜 화살에 눈을 맞아서 애꾸가 됐어요. 그리고 그 애꾸가 돼갖고 애꾸가 됐으니까 누구 화살에 맞아서 애꾸가 됐으니까 그냥 애꾸가 된 것도 아니고 화살이 그냥 눈을 뚫고 들어가서 그 뇌를 건드리지 않았겠어요? 결국은 그 상처 후유증으로 여러 가지 병을 동반해서 병고에 시달리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만주는 한족에게 두려움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정복해보고 싶은 영토이면서도 절대로 정복할 수 없었던 영토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한족 중국이 그런 만주를 어떻게 점령했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